Hello there everyone. It's really happy to meet you in the online English class. 여러분 만나서 정말 진짜 엄청나게 레알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활기차고 상쾌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있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 녀석이 자꾸 아까부터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수업의 흐름을 끊더라고요. 다른 학생들과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서 제가 수업 흐름 끊지 말라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옆에 있는 애한테 툭툭 치면서 냄새 안 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컴퓨터 전원이나 멀티탭 전원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근데 잠시 뒤에 행정실 직원이 오더니 2층 사무실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서 불날 뻔했었다고 하면서 금방 정리되긴 했는데 혹시 수업에 지장을 안 드렸냐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녀석이 쌤, 제 말 맞죠? 냄새 난다고 했잖아요. 라고 자랑스럽게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녀석 보고 조상이 개였냐고 놀렸습니다. 정말 냄새를 잘 맡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페브리즈를 뿌리고 등원했는데 그 녀석이 저보고 향수 뿌리셨냐고 하는데 역시 개코가 맞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궁금했던 것이 아무도 타는 냄새를 못 맡았는데 그 녀석 혼자만 맡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 보고 개코가 따로 없네라고 하잖아요.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건 상식이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열심히 제가 찾아봤는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DNA라는 유전자 때문이었습니다. 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소의 몸을 갖고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사람의 몸을 갖습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이렇게 부모의 생김새나 특징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하고 그 유전 정보는 자식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태어날 때 DNA라는 설계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피부색이나 곱슬머리나 쌍꺼풀이나 키, 몸무게, 건강상태, 혈액형, 성격 등등 애초에 모든 것이 설계되어 태어나고 자라난다는 것.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냄새를 잘 맡은 그 녀석은 후각이 매우 발달한 DNA를 가지고 있기에 남들이 못 맡는 냄새를 혼자서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DNA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많은 DNA 중에 후각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모든 생명체 중에 후각이 가장 발달한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개가 아닐까요? 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포유류 중에서 가장 후각 DNA가 발달한 동물은 바로 돼지입니다. 영어로는 스와인이라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주제는 돼지의 후각입니다. 개보다 더 뛰어난 후각 DNA를 가진 돼지. 인간은 후각 유전자를 199개 가지고 있는 반면 개는 81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DNA의 차이 때문에 개가 인간보다 훨씬 냄새를 잘 맡는다고 알려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상식이 개보다 더 뛰어난 후각을 가진 동물이 있으니 바로 돼지였다는 것. 돼지는 후각 DNA가 1113개라는 것. 어마어마하지요? 우리는 돼지코를 못생긴 코의 대명사로 썼었는데 이제는 뛰어난 후각을 가진 코라는 의미로서 돼지코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개코라는 말보다 돼지코가 따로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후각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냄새를 맡는 감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각은 영어로 센스라고 하고요. 냄새를 맡다는 영어는 스멜입니다. 냄새를 맡을 때 스멜이라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식 냄새를 맡을 때도 스멜이라고 하시면서 공부하신 티를 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누가 방귀를 부응하고 껴도 스멜이라고 하시면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귀인 사람도 민망하지 않을 거고요. 암튼 그래서 센스라는 단어와 스멜이라는 단어를 합치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위라는 뜻을 가진 어부를 넣으면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센스 오브 스멜이지요. 우리말로 냄새를 맡는 감각이라는 뜻으로 한자어로는 후각으로 해석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센스
센스 오브 스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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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오브 스멜 후각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사람에게는 냄새를 맡는 후각만 있는 게 아니지요. 후각과 함께 미각, 촉각, 시각, 청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 후각을 영어로 센스 오브 스멜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감각은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5가지 감각에는 공통적으로 모두 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당연히 영어도 모두 센스를 앞에 붙이면 됩니다. 미각은 맛에 대한 감각이니 맛을 영어로 바꾸기만 하시면 됩니다. 맛이 영어로 뭐죠? 네, 맞습니다. 테이스트지요. 따라서 센스 오브 테이스트라고 하면 미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촉각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센스 오브 터치입니다. 터치는 만지다, 더듬다, 접촉하다의 뜻이 있으니까요. 돈 터치 라고 하면 만지지 마 라는 표현이지요. 그럼 시각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시각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이라고 할 때 비전이 바로 보다, 보이다라는 뜻의 비전이지요. 그래서 앞에 센스를 붙여서 센스 오브 비전이 시각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각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귀로 듣는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만 알고 계시면 금방 나올 텐데요. 바로 히어링입니다. 따라서 센스 오브 히어링이라고 하면 청각이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후각은 영어로 센스 오브 스멜, 미각은 센스 오브 테이스트, 촉각은 센스 오브 터치, 시각은 센스 오브 비전, 청각은 센스 오브 히어링입니다. 스멜, 테이스트, 터치, 비전, 히어링 앞에 센스 오브만 붙이시면 오감각이 영어로 멋지게 만들어집니다. 따라해볼까요? 센스 오브 스멜, 센스 오브 테이스트, 센스 오브 터치, 센스 오브 비전, 센스 오브 히어링. 센스 오브 스멜, 센스 오브 테이스트, 센스 오브 터치, 센스 오브 비전, 센스 오브 히어링.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내드리는데요. 이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감각은 무엇일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다들 시각, 센스 오브 비전이 아닐까라고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정말 불행하고 불편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시각장애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앞이 안 보인다고 불행하게 살까요? 아닙니다. 앞이 안 보여도 지팡이와 점자, 그리고 예민해진 청각을 이용하여 정상인들처럼 잘 살아갑니다. 따라서 시각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없어도 다들 살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가장 필요한 감각은 무엇이냐? 네, 바로 청각입니다. 센스 오브 히어링이죠. 귀가 들리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사람이 청각을 잃게 되면 나중에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세상이 너무 조용하니 물속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각이 인간의 오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감각이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분들은 눈으로 보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시각장애인 분들보다 반응이 늦어서 반식물인간처럼 생활한다고 합니다. 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새삼 알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냄새를 못 맡아도, 맛을 못 느껴도, 촉감이 없어도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귀가 안 들리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암튼 우리는 오감 중에 후각인 센스 오브 스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의 센스 오브 스멜이지요. 돼지의 센스 오브 스멜을 이용해서 엄청난 소득을 얻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농가에서는 돼지의 센스 오브 스멜을 이용하여 일명 땅속의 다이아몬드라는 닉네임을 가진 어떤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트러펄입니다. 트러펄이 뭐냐고요? 우리가 예전에 푸아그라 공부할 때 세계 3대 진미 음식으로 공부했던 것인데요. 우리말로는 송로버섯입니다. 세계 3대 진미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거위의 간인 푸아그라였고요. 두 번째가 상어 알인 캐비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미가 바로 트러플이었지요. 우리가 이 3대 진미를 사 먹진 못해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했었지요.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파는 곳이 많지 않기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3가지 진미를 자주 먹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대단한 부자시라고 얘기들 하셨지요. 제가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냉장고를 딱 하고 열었더니 이 세 가지 진미가 늘 있었고 자주 있었더라는 사실. 락엘락 통을 하나 꺼내봤더니 거기 검은색의 캐비어가 있더라는 것. 일명 검은 콩자반. 캐비어와 똑같이 생겼던 검은 콩자반. 저는 그걸 캐비어라고 생각하고 먹어봤습니다. 다른 락엘락 통을 열어보니 거기엔 또 그 비싼 푸아그라가 떡하니 있더라는 것. 정체는 바로 순대간이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 간을 푸아그라라고 말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락앵란 통엔 지금 말씀드린 트러플이 올리브유에 볶아져서 그 자태를 뽐내고 있더라는 것. 정체는 송이버섯 무침이었지만 말이지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세계 3대 진미를 집에서 자주 재래시장에서 재료를 사와 먹는다는 것. 여러분도 콩자반과 순대간과 송이버섯을 사셔서 캐비어와 푸아그라와 트러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세상 부러우실 게 없을 듯합니다. 혹시라도 가족분들이 열이 나는지 재보자고 하거나 병원에 가보자고 하면 얼른 도망치셔야 합니다. 아무튼 돼지의 센스 오브 스멜을 이용하여 트러플을 찾는 얘기에서 또 옆으로 잠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버섯은 원래 땅 위에서 자라죠. 그냥 손으로 캐면 되는데요. 이 트러플은 땅 위가 아닌 땅속에서 자랍니다. 무려 1m 이상의 깊이에서 자라지요. 그래서 사람이 트러플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트러플은 그 향이 대단히 지독한데요. 그 향을 맡을 수 있는 동물은 오직 돼지뿐이라는 엄청난 사실. 사람이 그 향을 맡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돼지도 특히 암돼지인 소우가 이 향을 잘 맡는데요. 학설에 의하면 이 트러플의 향냄새가 발정난 수돼지의 냄새와 유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로 암돼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트러플을 찾게 하는데요. 암돼지들이 트러플을 찾으면 미친 듯이 코로 땅을 헤집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돼지 주인은 그 암돼지를 얼른 옆으로 치우고 손이나 삽으로 땅을 직접 파서 트러플을 캐낸다네요. 왜냐하면 돼지가 트러플을 찾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얼른 옆으로 치우고 다가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암돼지가 하도 트러플을 좋아해서 잠시 한눈을 팔면 순식간에 그 비싸고 귀한 트러플을 한 입에 먹어치우니 긴장하고 신경 써야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돼지보다 개를 훈련시켜서 트러플을 찾게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돼지를 데리고 다니면 그 근처에 트러플이 있다는 걸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를 데리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과연 귀한 트러플을 찾아내는 돼지의 센스 오브 스멜은 대단하네요. 그쵸? 또한 돼지의 센스 오브 스멜이 단지 트러플을 찾는 데만 그치면 좀 재미없지요. 연구에 따르면 돼지의 센스 오브 스멜은 다른 용도로도 쓰인다는데요. 바로 두 번째 동영상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두 번째 동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